오늘 하면 끝난다고 해서 그걸 믿냐? 하지만 믿어야지 뭐 어떡해. 게임 시작은 똑같은 건가? 아예 안 되네. 아니요. 타임어택 끝났고 건전지 획득했고 작은 조명이 싸늘한 빛을 내고 있다. 저거 약간 해치 같은데 탈출정 뭐 이런 데 있는 거랑 비슷한 느낌의 조명이네. 억지로 글자를 지운 듯한 느낌을 주는 표지판이다. 8번 줄. 창살 아래로 좁은 배수구가 보인다. 왜 깨져 있어? 태연아, 이것 좀 봐. 승아가 가리키는 곳에는 슬레이트판 몇 개가 떨어져 있었다. 그냥 부서졌다고 하기엔 별난 모양들인걸? 이게 뭐야? 쇠뭉치. 전선. 컨트롤 박스가 달려있다. 내부가 단전되어 있어 조작은 불가능했다. 세 자리 숫자를 입력하는 방식의 디지털 도어락이다. 이거 오면서 봤던 숫자들이 이거 틀리면 뭐 있을라나? 일단 4번 방이 가장 첫 번째. 그 다음이 3번 방. 그 다음에 숫자가 있었나? 방위하는 4 그거밖에 생각 안 나는데. 일단 해봐. 실패! 전지를 넣는 방식의 손전등 2개가 떨어져 있다. 전지는 들어있지 않아 불을 켤 수는 없었다. 아, 곧 불 꺼지는구나. 감사합니다. 흉기가 있고 볼 수 있는 어디가? 여기는 가고 싶지 않아. 잠깐만, 저 액자 뭐지? 지나온 방과 대구를 이루는 위치에 액자가 걸려있다. 숫자, 이거 뭐지? 저 동그란 거 못 보나 보네. 뭘 할 수 있을까? 이들을 구하고자 한다면 오직 스스로를 제물로 삼아 일말의 자비를 구걸해볼 일이다. 글자 주변에 희미하게 흰 점들이 찍혀있다. 무슨 흔적일까? 문자 주변의 점들이 뭘까? 무언가를 맞추는 가이드라인이 아닐까? 나도 보여줘. 그렇다고 해도 무얼 맞춰봐야 하지? 당연히 틀린 번호지. 근데 나도 보여줘. 자비를 아니 나 못 봐? 슬레이트를 되니까 잠깐만. 네모 선택이 커서 바꿈. 커서가 뭔데? 화면 터치가 슬레이트 이동. 오. 여러 개라고 했지? 숫자가 나와야 되는데
일단 바꿔봐. 우와, 모양이 좀 많이 획기적이네? 글자를 다 가릴 수 있는 거를 일말의 잡이 저걸 어떻게 하는 거지? 이렇게 힘들게 돼 있는데? 아, 일, 이, 9. 5? 근데 이게 안 겹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 친구를 3도 있네? 3. 931? 931이다. 좋아. 931이다. 931이다. 이거 맞아요? 아이, 진짜. 931이다. 감사합니다. 열렸다. 그런데 안이 너무 어두운데요? 승아의 말대로 들어가는 길부터 저 너머까지 불빛 하나 보이지 않는다. 어두우면 어때? 일단 가보면 되는 거 아닌가? 아니요, 혹시 모르는 일이죠. 저 앞에 장치가 되어 있는지 모른 상태에서 섣불리 진행하는 건 위험해요. 어두운 앞길을 밝힐 만한 게 필요하다. 아, 들어가기 싫은데. 또 시작. 가기 싫어. 와, 씨. 손전등 하나를 선우 씨에게 건넸다. 왜 건네야지? 아, 칼빵 맞기 싫으니까, 오케이. 전지가 얼마나 남았는진 모르지만 일단 이걸 사용해서 내려가 보죠. 불을 밝힌 채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향했다. 복도는 불빛 하나 없이 어둡다. 내려가는 계단을 타고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불을 켤 수 있을 때까지 손전등이 버텨주어야 할 텐데. 사람 하나 죽기 딱 좋아. 심지어 점호하는 침상같이 생겼어. 좋아, 어떻게든 이곳에서 나가주겠어. 범인으로 추정되는 시체를 본 후 선우 씨는 묘하게 들떠있는 듯 보였다. 자비를 구하래잖아. 그 모습에 작은 불안감이 느껴졌지만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없었다. 그치, 남의 행동까지. 뭐야, 눈빛이 왜 또 선해지는 척이야. 이 문은 열려있는데? 파란색 문? 방 오른쪽에서 열린 문을 발견한 선우 씨가 말릴 새도 없이 안으로 들어섰다. 잘 가. 선우 씨, 어딜 가시는 거예요? 아, 선우 씨가 사라진 쪽으로 다가가는데 문이 닫혀버렸다. 선우 씨! 반대쪽에서 몇 번 문을 당기는 듯 하더니 선우 씨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 문! 안쪽에선 열리지 않는 것 같은데? 나도 이쪽에서 나가는 방법을 찾아볼 테니 두 사람도 어서 이쪽으로 따라오라고. 역시 묘하게 들뜬 듯한 목소리. 무엇이 즐거운 거지? 다시 선우 씨를 불러보았지만 대답이 없었다. 이거는 범인이라기 하기엔 너무 쉬운 것 같긴 한데 난이도가 그럴 것 같기도 하고. 바닥에 직사각형 모양으로 솟아오른 부분이 있다. 밟아서 눌러보았지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다른 거 하고 비정상적으로 무거운 철제 의자다. 이거 들고 와? 꺼진 형광등이다. 잠깐, 저거 형광등이 아닌 것 같은데? 손을 뻗어 확인해 보려고 했지만 너무 높아서 닿지 않았다. 의자.
씨, 자살하는 것 같은 구도야. 어, 철제 의자를 끌어다 놓고 올라서서 형광등을 조사했다. 역시 형광등이 아니었어. 형광등처럼 달려있던 것은 금속으로 만들어진 굵은 기둥이었다. 한쪽 끝에는 정교한 단자 부분이 있고 반대쪽 끝은 평평하고 넓은 부분이 비스듬하게 정리되어 있다. 단자? 바로 비슷한 형태라는 거지? 금속 장대. 어디가? 아니야. 가고 싶지 않아. 아이고, 왜. 칼은, 아이템 뭐 이리 많아졌어. 손짠데. 그럼 여기는 무슨 방이야? 열쇠 구멍 없는 문이 굳게 닫혀있다. 난 여기서 내려온 건 줄 알았는데. 일단 아이템을 쓸 수 있는 게 이거랑 금속 장대 하나랑 이거밖에 없나? 칼이라도? 흉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의자 다시 못 획득하나? 의자를 써야 될 것 같은데. 뭘 할 수 있지? 이 구멍 뭐지? 네? 저 발판 부분을 뜯어내는 거야? 철제 기둥 끝에 단자 부분을 구멍 안에 끼워 맞추고 평평한 부분으로 발판 쪽에 댔다. 그 상태로 기둥을 비스듬히 고정해 단자에 끼운 상태로 발판을 눌렀다. 안 올라오게? 감사합니다. 여기도 어둡네? 아니야, 거기가 나가는 데인 줄 몰랐어. 아니, 흐릿하게 보이는 불투명 유리문이다. 마치 방탄유리처럼 엄청난 두께다. 문은 잠겨서 열리지 않았다. 아니. 먼지 쌓인 소파가 놓여있다. 이건 뭐야? 이가 빠진 항아리다. 바닥도 깨지고 표면에도 금이가 있다. 안은 비어있어. 또 나가죠? 이 출구 뭐 이리 넓어? 들어가. 장식장 보여주네. 고급스러운 유리 장식장이다. 문을 열어 안을 확인해 보았지만 쓸모있는 물건은 찾을 수 없었다. 너 범위가 넓어. 유리문이 하나 더 있네? 몇 년은 좋게 지난 달력이다. 형광등 틀 안에는 등이 빠져있다. 아니, 그 옆에. 볼 수 있는 게 몇 개 없네. 핏자국? 목재 탁자다. 위에는 무언가 끌린 흔적이 남아있다. 스위치다. 갑자기 큰 비명소리가 들려 소름이 끼쳤다. 문은 잠겨있어. 선우씨예요? 사람 그림자. 태어나 방금 저 문 너머에 사람 그림자가. 비명은 선우씨인가? 방금 지나간 그림자는? 머릿속이 혼란스러워진다. 이거 빠져있댔지. 여기선 뭐해?
모르겠어. 아, 살려주세요. 열쇠 구멍이 있어. 아니. 뭘 할 수 있지? 쇠뭉치. 컨트롤 박스. 배수구. 열쇠? 돌아가기 싫은데. 힌트 없니? 어머, 이상한 느낌. 혼자 사라져 단독 행동을 시작. 아, 내 동료가 아니면은 빨간 처리가 되는구나. 쉽지 않아. 어디에 있을까? 여기가 전방이고, 이거 아무리 작동 안 하고, 아는 애 얼굴인데 이제 모르는 척하네. 그냥 얘기를 안 하네. 아, 이제 여기까지만 볼 수 있구나.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칼밖에 없어. 액자 못 대고. 뭘 할 수 있지? 이미 죽은 사람을 구하고자 한다면 인데 스스로를 제물 삼아 일말의 자비를 구걸해 볼 일이다. 흰 점은 왜 찍혀 있을까? 그냥 맞추기 편하라고. 아, 잘못 눌렀다. 열쇠가 어디 있을까? 아, 잘못 눌렀다. 아, 맞다. 잠깐만. 아, 아니네. 아씨. 위쪽까지 그거야?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아니. 시야가 너무 좁아. 아이템이 없는데? 힌트를 봐야 될까? 친구가 오늘까지만 하면 된다 했는데 쿠라징이 뭘까? 어떻게 해야 열 수 있을까? 튕겼어요.
어디까지 저장이 됐었더라? 저장 버튼 누르자마자 거의 튕겼는데. 복잡한 머리를 정리하려 했었다. 어떻게 해야 저쪽으로 갈 수 있지? 어떻게 해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이 격렬한 분노로 변해갔다. 에이, 이딴 게... 유리창의 윗부분을 잡고 바닥으로 끌어내렸다. 이렇게... 태연아! 아니, 자비를 구하라고 하시더니 좀 격렬해야 할 수 있네요. 들어가라. 승아의 놀란 목소리. 승아도 나 때문에 놀란 게 아니야? 승아의 놀란 목소리에 고개를 들어보니 유리창 뒤에 도어락 장치가 있었다. 위층에서 본 것과 유사한 디지털 도어락이다. 세 자리의 숫자를 입력하게 되어 있다. 오, 맵이 밝아졌어. 931이었나? 근데 이번 건 틀리겠죠. 근데 숫자가 많긴 했어. 도어락 장치의 아래쪽에는 돌아가라는 글자가 있다. 넵! 갑자기 승아의 발걸음이 얼어붙은 듯 멈췄다. 태연아. 방금 전까지 아무것도 없던 벽에 글이 적혀있다. 놀란 눈으로 바라보는 승아에게 나 역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사랑한다고 하시네요. 4862 사랑의 이유는 한글 사랑의 숫자? 획의 숫자? 4를 쓰는데 획이 4개가 필요하고 랑을 쓰는데 획이 8개가 필요하고 해를 쓰는데 6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비밀번호는 486이에요. 어이씨, 오른쪽이 열리네. 가기 싫어. 삐삐 시절의 비밀번호. 불 주면 안 될까? 숨을 죽인 채 방 안으로 들어섰다. 전에 방에서 본 그림자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다. 종이 박스들이 널려있다. 안을 뒤져보아도 특별한 건 없었다. 건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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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EJ. 왼쪽의 문으로 들어가려고 다가서는 순간 복도 끝 유리장의 뒤에서 묘한 인기척이 느껴졌다. 저 뒤에 누군가가? 선우씨? 아니면 다른 누구? 몸을 돌려 서서히 유리장을 향해 다가갔다. 태연아? 어디 가는 거야? 안 돼. 들키겠다. 한쪽 손을 뻗어 승아의 입을 틀어막았다. 동시에 3층에서 얻은 흉기를 꺼내어 손에 쥐었다. 예리한 빛을 본 승아의 눈이 경악으로 물들었다. 고개를 돌려 다시 유리장 뒤에 무언가를 노려보았다. 근데 여기서 찌르면... 잠시 기회를 보다 유리장 뒤로 재빨리 돌아갔다. 아무것도 없어? 유리장 뒤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긴장이 풀려 가쁜 숨이 터져나왔다. 고개를 옆으로 돌리니 승아가 놀란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 태연아? 왜 그래?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헛것을 보았나? 머리를 세차게 흔들었다. 하긴 얘도 폐쇄공포증이 있으니까. 다시 눈을 돌려 왼쪽의 문을 보았다. 불안하다. 문 뒤에서 참을 수 없는 불안감이 느껴진다. 전에 방에서 들었던 비명, 대답이 없는 선우씨, 문 뒤의 그림자, 그리고 지금의 불안감. 잠시 생각하다 승아를 여기 두고 먼저 다음 방으로 들어가 보기로 했다. 싫어, 나도 함께 가. 아니야, 느낌이 좋지 않아. 승아는 잠시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 잠깐 살펴보고 바로 돌아올게.
떨고 있는 승아의 손에 흉기를 쥐어줘. 아니 근데 그러면 승아는 어둠 속에 있어야 되잖아. 승아의 떨림이 더욱 커졌다.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 가지고 있어. 알겠지? 말을 마치고 승아를 품에 안았다. 땀에 젖은 채 떨고 있는 승아의 온기가 느껴진다. 지켜야 한다. 승아를. 그리고 나를. 이곳에서 살아나가야 한다. 다녀올게. 문을 열고 다음 방으로 들어섰다. 아니 나 거기 방 아직 다 보지도 못했는데. 방에 들어서는 순간 코를 찌르는 냄새에 인상이 찌푸려졌다. 무슨 냄새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발을 멈췄다. 주한씨, 다희씨, 지혜씨, 앞에 죽었던 사람들이 여기 모여 있었다. 손이 떨리고 머리카락이 쭈뼛쭈뼛 서는 게 느껴졌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지? 생각하는 순간 검은 그림자가 덮쳐왔다. 으악! 가까스로 몸을 피해 바닥에 뒹굴었다. 그 바람에 손전등을 놓쳐 불을 꺼뜨리고 말았다. 어디지? 어디 있지? 어디야? 어둠에 익숙치 않은 눈으로는 불리하다. 바닥을 기며 손전등을 찾았지만 어디로 갔는지 쉽게 찾을 수 없었다. 날 죽이려고? 날 죽이려고? 날 죽이려고? 아, 나는 문을 보고 싶지 않았다고. 발이 날라 얼굴을 걷어차였다. 이빨이 부러진 듯 미칠 듯한 고통이 밀려왔다. 크악. 이제 네 차례야. 내가 죽을 차례라고. 순간 어둠 속에서 예리한 빛이 번뜩였다. 이거 선원이? 반사적으로 손을 뻗어 상대의 팔을 잡았다. 이대로는 죽는다. 어떻게든 빠져나가야 한다. 죽는 건 너야? 잡은 팔을 끌어당기며 온 힘을 다해 상대의 팔을 비틀었다. 번뜩이는 물체가 바닥에 떨어지며 소리를 냈다. 팔이 비틀린 상대를 반대쪽으로 밀치며 달려가 그걸 집어들었다. 그대로 상대에게 돌진했다. 팔을 들어 막는 상대를 밀치며 닥치는 대로 찔러 넣었다. 격렬하게 반항하던 상대의 움직임이 점차 약해지더니 미끄러지듯 바닥에 쓰러졌다. 조금씩 어둠이 눈에 익어갔다. 손전등을 찾아들어 전원을 켰다. 눈앞에 쓰러진 채 신음하는 사람은 선호씨였다. 뭐야, 태연씨였나? 어떻게 된 거예요? 왜 날 공격했어요? 누가 등 뒤에서 습격해서 기절했다 일어나니 그림자가 있기에 그놈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혹시 모르지. 태연씨가 정말로.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정신 차려요. 선호씨는 대답이 없었다. 내가 했다. 내가 이 손으로 선호씨를. 망연자실하게 있다 퍼뜩 승아가 떠올랐다. 정말로 누군가 선호씨를 습격했다면 승아도 결코 안전하지 않다.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발이 저절로 땅을 박차고 내달렸다. 승아야! 어딨어? 어두운 방 안에서는 인기척이 느껴지지 않았다. 혹시 승아도? 승아야! 재차 외치려는 순간 문 안쪽에서 검은 그림자가 득달같이 달려들었다. 뿌리 칠 새도 없이 달려든 그림자가 눈앞을 채우는 순간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몰려왔다. 고통에 몸부림치며 바닥에 쓰러졌다. 울음소리가 들린다. 승아였구나. 승아? 승아야? 가까스로 힘을 쥐어짜내 이름을 불렀다. 울음소리가 그쳤다. 떨어뜨린 손전등을 서서히 들어올렸다. 승아 눈이 맛이 갔는데? 승아다. 고통 속에서 정신이 멍해졌다. 지금 승아가 나를 찌른 건가? 내가 전부기로. 어떻게 된 거야? 나 봤어. 태연이가 선호씨를.
그건 널 혼자 두지 않기 위해서, 내가 살아남아 널 지키기 위해서였는데. 태연이를 믿었는데 눈앞에서 보고 나니 아무것도 믿을 수 없어져서 갑자기 뛰어들어온 태연이를 보고 그만? 미안해. 어둠 속에서 뚜렷이 보이는 그녀의 공허한 눈동자. 공허하다기엔 너무나 광기로 가득 차있던데. 그제서야 깨달았다. 승아는 짓누르는 불안감으로 몸과 마음 모두 무너져가고 있었다는 걸. 나는 눈앞의 불안에 빠져 그녀 안에서 무언가가 부서질 때까지 방치했다. 내 잘못이다. 내가 무슨 짓을... 울고 있는 그녀를 보며 점차 의식이 흐려졌다. 홀로 남을 승아를 생각하니 마음이 아프다. 마지막 힘을 쥐어짜 한마디를 내뱉었다. 미안해. 승아의 뒤로 검은 그림자가 다가오는 것을 마지막으로 눈앞이 어두워졌다. 승아의 흐느낌이 귓가에서 멀어지고 곧 암흑과 정적 속으로 끝없이 떨어져 갔다. 승아만은 살아서 빠져나가야 하는데 지켜주겠다고 약속했는데 미안해. 어? 아니 조사할 때 왼쪽부터 조사했다가 이렇게까지 파국으로 치닫는 거 맞습니까? 어설픈 느낌의 젊은 남자가 헐레벌떡 달려왔다. 시체는 총 8구입니다. 8구입니다. 각각의 시체마다 젊은 남자가 수첩을 꺼내 읽었다. 죽음으로 사죄하라는 8장의 쪽지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신고자나 저택의 주인은 연락이 되나? 덩치 큰 남자가 물었다. 신고자는 인근 공중전화에서 전화 후 그대로 자취를 감췄습니다. 저택 주인은 그게 명의를 추적하니 웬 노숙자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연막이군. 덩치 큰 남자가 짧은 신음을 흘렸다. 대체 이 장치들 하며 이 시체 숫자들 하며 무슨 일이 벌어졌었던 거야? 두 사람은 망연자실하여 저택을 올려다보았다. 엔딩을 보긴 봤네요. 심지어 1번이네. 당신은 첫 번째 도전에서 실패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등자림... 어? 이래서 오늘 엔딩을 볼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새로운 등장인물과 선택지를 이용해서 이곳을 빠져나가는 게 가능해집니다. 사랑하는 이를 지키고 이 저택에 숨겨진 진상과 범인을 알아내십시오. 변경된 대화 그리고 키워드의 유념함에 진행하십시오. 예전에 갔던 장소, 조사했었던 장소에서도 새로운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곳곳의 이니셜을 주의해서 보면 특별한 장소로 가는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어? 그럼 건투를 빕니다. 어? 이니셜로 어떻게... 이거 설마... 오케이. 아이씨. 플레이어한테 국화져버리네. 내가 하지? 죽음으로 사죄 하지? 에라이. To be continued. 젠장, 이래서 휴가 따위 필요 없다고 했는데. 이거 끈어풀이다. 남자는 헛돋은 바퀴를 걷어찼다. 망할 자식들은 잡아놓는 게 재밌지 내 팔자에 무슨 낚시냐고. 경찰이구나. 비는 쳐오고 인적은 길에서 차는 퍼지고 인적 없는 길에서 차는 퍼지고 짜증난다 짜증나. 하여간 위엔 놈들은 꼭 이런 쓸데없는 일을 한다니까. 신경질적으로 주머니를 뒤적였지만 담배는 없었다.
끊는다고 했었지. 이제 안 하던 짓은 절대 하지 말아야겠구만. 사절이다, 사절이야, 씨. 대신 가져온 금연껌을 몇 개 쥐고 털어넣었다. 뭐야, 저건? 길 저쪽에 낡아 빠진 저택에 남녀 한 쌍이 들어갔다. 뭐하러 저런 폭삭 무너지려는 건물에 들어가는 거야? 크크 웃으며 금연껌을 씹어댔다. 조금 더 있으니 또 다른 남자가 저택으로 들어갔다. 한두 녀석이 들어가는 게 아니다 이거지. 마음이 동한다. 이런 느낌은 오랜만이다. 내 감이 맞다면 이건 사건이다. 휴가 끝이다. 역시 현장이 최고지. 길을 건너려다 다시 돌아가 쓰러진 차의 트렁크를 열었다. 낚싯대를 꺼내어 두 손으로 잡고 무릎으로 부러뜨려 버렸다. 개똥 같은 낚시. 내 평생 다시 하나 봐라. 부러진 낚싯대를 던져버린 남자는 주머니에 손을 꽂고 휘파람을 불며 저택으로 향했다. 경찰 나오는 게 다음 시즌이 아니구나. 진실의 장. 어이, 학생. 그만 자고 일어나. 낯선 목소리에 눈을 떴다. 태연아, 괜찮아? 뭐라고 말 좀 해봐. 나와 승아가 어쩌다 이런 곳에? 머리가 멍하다. 초대를 받았다지? 그렇다고 다들 이런 곳에 오다니 정신들이 나갔군. 그래, 나와 승아는 초대를 받았다. 목적지인 낡은 저택으로 들어와서 그리고 아무래도 우리가 정신을 잃은 건 가스 때문인 듯해. 군기 잡는 사람 하나가 위에 있다고 말투가 달라졌네. 정신 차려보니 다 죽은 듯이 자고 있더라고. 몸에 지닌 휴대폰이나 연락할 수단들도 몽땅 사라져버렸어. 그래도 하는 얘기는 골조는 같네. 불안해하는 승아를 곁눈질하며 몸을 일으켰다. 저쪽에 있던 다른 사람들도 이쪽으로 다가왔다. 다들 초대에 운운하고 있는데 나는 초대하고는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그럼 어떻게 이곳에? 단순한 호기심이지. 다들 이런 곳으로 들어가고 있으니 누군들 안 궁금하겠어? 아, 전화가 와서 터치가 됐네, 그 사이에. 아, 다시, 고고. 게다가 초대라는 것도 영 수상하고, 오란다고 다 온 댁들도 어딘가 캥기는 게 있겠지. 천구석까지 와서 내가 대박을 건진 게지? 좋다, 좋아. 남자는 무엇이 신나는지 몸을 흔들며 소리 죽여봤어. 이 아저씨 철딱선이 없는 경찰관, 형사님이시네. 듣자 하니 초대를 받은 건 나와 승아만이 아닌 듯하다. 뭐 짭스라도 되는 모양이요? 미묘한 사투리 억양. 아, 맞다. 사투리 수준이 또 나왔네. 사투리 억양의 덩치 큰 아저씨가 대화에 끼어들었다. 댁은 딱 보니 범죄형이군. 그런 말 함부로 하는 사람은 짭새뿐이었지. 그래, 맞아. 그런데 말은 바로 하자고. 짭새가 아니고 대한민국 민주경찰이라고 해야지. 경찰이라면 우리를 여기서 어떻게 좀 구해달라고 하고 싶겠지만 나도 같은 신세요. 서로들 도와가며 헤쳐나가는 수밖에 없겠군. 이봐 거기. 남자가 나를 턱으로 가리켰다. 네? 얼빵하게 생긴 게 마음에 들었어. 지금부터 내 조수를 좀 하게. 끌려오다 뭔 일이 있었는지 다리를 다쳐서 말이야. 아, 몸 쓰는 일은 그쪽이 하고 난 머리를 쓰겠다 이거지. 말을 마친 남자의 다리는 피투성이었다. 야, 이거 들켜가지고 손 봤구나. 새로운 등장인물 하무열이 등장함.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이곳에서 빠져나갈 수 있음. 바뀐 대화 내용과 새로 등장하는 키워드에 유념하며 진행할 것. 메인 메뉴에 불러오기에 2회차 재시작 항목이 추가되어 2회차 처음부터 재시작 도전이 가능해짐. 오케이. 근데 노래가 왜 안 나오냐? 최대 3가지의 선택지 중 하나를 골라 진행. 선택 대기 중에는 단축가 아이콘 뺏기나
저거 저 인물 아이콘이랑 키 단축 아이콘 등을 눌러 캐릭터와 키워드를 참고 가능. 오케이. 2회차부터 적용되는 키워드 입수 방법의 변경점. 방에 처음 들어가면 해당 방에서 입수할 수 있는 키워드의 리스트가 미입수 키워드로 등록됨. 이때는 키워드의 제목만 볼 수 있으며 내용은 미입수 키워드로 표시됨. 키워드를 입수하면 내용 확인이 가능해지며 선택지나 진행에 따라 얻을 수 없는 키워드도 있음. 단, 1회차와 겹치는 키워드들도 다수 존재함. 아, 이제 노래 준다. 오래된 목재 상자다. 벌어진 틈새로 보이는 내부는 텅 비어있다. 방 가운데 작은 상자가 놓여있다. 상자 안이 궁금하긴 하지만 일단 문부터 조사해보는 게 순서일 듯하다. 넵! 문을 세게 밀고 당겨보았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 문 딱 보니까 나무 쪼가리에 철심 박아놨네. 아무리 열라고 해도 키 없으면 안 돼. 좁은 방 안에 갇혔다. 주먹 안쪽에 땀이 배어나오기 시작했다. 내가 처음 시작할 땐 여기가 넓다고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여기 7, 8명 바글바글해. 나와 승아는 그날 일 이후로 치유되지 않는 폐소공포증을 갖고 있다. 거기 저리 비켜봐요. 넌 안 돼. 문은 꼼짝도 하지 않았다. 부딪힌 남자가 인상을 찡그린 채 뒤로 물러섰다. 아니 안에 철심됐다는데 무슨 깡으로 부딪히는 거야? 어깨 부러지고 싶어? 남자가 빈정댔다. 그리고 잠시 동안 정적이 흘렀다. 갑자기 남자가 입을 열었다. 이름. 예? 거기 저기 여기 이렇게 부를 순 없는 거 아니야. 이름, 나이, 직업 되는 대로들 말해보라고. 혹시 여기서 베스트 프렌드를 만나게 될지도 모르잖냐? 내가 잘못 읽고 있는 게 아니구나. 남자의 기분 나쁜 말투가 거슬리긴 했지만 일단 모두들 동성명을 했다. 아무튼 경찰이니까 말은 들어야지. 키 주세요. 뚜껑이 막혀있군. 상자를 이리저리 돌려보고 있는데 승아가 다가왔다. 이걸로 열 수 있지 않을까? 승아가 작은 커터칼을 건넸다. 처음 정신을 차렸을 때 눈앞에 떨어져 있었어. 망가질 거고 어쩔 수 없고 쪽지와 작은 핀 하나가 들어있다. 뭐라고 쓰여있나? 목숨을 건 게임을 시작한다. 특별히 준비한 이 장소에서 탈출할 수 있다면 너희의 승리다. 살고 싶으면 발버둥 쳐라. 나를 즐겁게 해라. 너희가 지은 죄를 죽음으로 사죄하라. 살기 어린 저주의 말이다. 자신도 모르게 손이 떨렸다. 문득 생각했다. 이건 꿈이 아닐까? 누군가 나와 승아를 협박하고 외딴 곳에 고립되고 이런 쪽지를 읽고 있는 상황 모두 나는 생각했다. 현실이다. 잠시 흐트러졌던 정신을 차리고 주먹을 힘주어 쥐었다. 이거 요즘 세상에 보기 드문 정신 나간 자식 아니야? 많을 텐데. 씨 신나셨어? 무열 씨는 뭐가 신났는지 목소리를 높였다. 나가려면 어떻게든 수를 생각해야 해요. 저쪽에서 바라보던 은영 씨가 조용히 말하자 모두 그쪽을 보았다. 아까 상자에서 꺼낸 핀을 이용해서 잠긴 문을 열 수 있지 않을까요? 이야기하는 은영 씨를 바라보고 있으니 어딘지 모르게 낯익은 느낌이 든다. 전에 만난 적이 있었던가? 확실한 기억이 떠오르지 않는다. 맞는 말이야. 상자에서 나온 핀을 쓰며 잠긴 문을 딸 수 있겠지. 무열 씨는 잠깐 생각하다 주한 씨를 보았다. 내 보기엔 당신이 잠긴 문 따기엔 전문일 것 같은데 문 한번 열어보지? 말 좀 예쁘게 좀 하죠? 맞긴 한데. 사투리 여기 이건 똑같나?
그러고 보니까 박다희라는 사람이랑은 얘기를 진짜 많이 못했다. 정은영은 왜 자꾸 낯이 익을까? 화무열 형사님, 성격 나빠 보이는 불청객 형사. 다리를 다쳤다. 체구는 흥신소 사장님보다는 작은데? 똑같고 주대 각자의 사연 해소공포증 시간이 흐르면 큰일인데? 초대받지 않고 왔다는 남자는 자신을 경찰이라고 밝혔다. 다리를 다친 그는 나를 행동대원 겸 조수로 삼으려는 듯하다. 그래, 그렇게 시키고 싶은 얼굴이긴 하더라. 부탁드립니다, 사장님. 그래, 뭐 이게 내 전공 아니겠냐. 기다려봐라. 주원씨는 핀을 일자로 펴더니 열쇠 구멍에 넣고 휘저었다. 너무 우악스럽게 돌리지 말아요. 말 맞네. 이거는 내가 석사고 박사고 교수다. 이 핀 완전 뽀개졌네. 문 잘 닫다. 똑같겠지? 화분 이상했어. 딱히 없네. 나가기 힘들고 뭐 그렇겠지. 또 막혀있어. 혹시 모든 방이 막혀있는 게 아닐까요? 그런 재수없는 소리 함부로 하지 마. 소리 높일 기운으로 방이나 살펴봅시다. 형사님이 있으니까. 의자는 여전히 아무것도 없고 휴지통 안에 엎어진 내용물이 어지러이 흩어져 있다. 여기 통 안에 뭔가 있어요. 라이터? 라이터가 여기 있었구나. 벽 윗부분이 떨어져 뼈대가 보이고 있다. 상자는 안에 텅 비어 있었고 여기에 양초가 있었지. 양초긴 한데 초심이 영 이상하단 말이야? 심지 부분이 마치 말아놓은 종이 같은데요? 심지 부분을 뽑아보자 확실히 말아놓은 종이었다. 종이를 펼쳐보았다. 통곡이라고 적혀있다. 뭔 소리야. 통곡하면 문이 열린다는 거야? 닌 뱉으면 다 말인 줄 아냐. 생각 좀 해라. 온 동네 무식이 잔치를 벌이고 있구만. 다른 뜻 같은 거 아는 사람 없어? 무열씨의 말에 모두 고개를 갸웃거렸다. 잠깐. 다른 뜻이 있어요. 이건 한의학에서 말하는 건데 통곡이란 인간 경혈의 맨 아래를 뜻해. 역시 의사. 근데 그것만으로는 힌트가 안 되는걸? 맨 아래라고 하니 방 바닥이나 구석진 장소를 디벼보는 게 좋겠군. 돌무더기가 쌓여있어 발을 들여놓기 어렵다. 잘못 눌렀다. 책꽂이 아래쪽에 무언가 있다. 장갑? 책꽂이 아래에 장갑이 있어. 안을 찾아보았지만 그 외에 별다른 건 없었다. 뭐 하나라도 중요한 시기니 가지고 있는 게 좋겠지. 일단 장갑이 있으면 무거운 걸 옮길 수 있으니까. 군대 있을 때 배운 건데. 됐어. 재수없게 하는 척은. 무열씨가 옆에서 중얼거렸다. 어디선가 끊임없이 살기가 느껴진단 말이지. 아직 아무 일도 없었지만 조만간 큰 사건이 날 예감이 드는군. 둘 다 촉이 좋네. 맞는 말이다. 계속해서 느껴지는 목 뒤에 서늘한 느낌. 분명 어떤 아기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 닫힌 캐빈의 낯을 쇠뭉치가 막혀있다. 무게가 장난이 아닌데? 막혀있는 걸 보면 안에 도움이 될 만한 게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어. 맞는 말이야. 오히려 신경 쓰이지.
잠깐. 아이템 조합 바로 해도 되겠지? 의심사진 않겠지? 분해 불가능. 좋아. 당신도 사장님께. 자, 그럼 범죄인께서 힘 좀 써주시게? 아, 진짜 말 좀 살살 하라 했다. 주원씨는 툴툴거리며 뭉치 아래에 손을 끼웠다. 으야! 후딱 장갑 쑤셔 넣어라. 네. 천천히 고생하라 이거잖아, 씨. 사람들이 달려들어 장갑을 뭉치 귀퉁이에 끼워 넣었다. 작업이 끝난과 동시에 주원씨가 뭉치를 놓쳤다. 좀 안 한 게 되게 무겁네. 놓쳐서 미안다. 자, 이걸 밀고 캐비넷을 열어봐요, 어서. 자, 다들 힘을 합쳐봅시다. 난 다리를 다쳐서 마음속으로 응원만 할 테니 이해들 하시게. 마음을 다쳐서. 쇠뭉치를 치우자 본래 열려있던 캐비넷 문이 스르르 열렸다. 지혜씨가 달려들어 안에서 무언가를 꺼내들었다. 이걸 봐요. 리샤. 이 빠진 톱이긴 하지만 이건 나무니까 어떻게든 자를 수 있겠지. 세차게 톱질을 하자 얼마 안 있어 나무 판자들이 잘려나갔다. 톱은 남은 이까지 모두 빠져버려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어버렸다. 근데 너무 방금 거 같은 거는 똑같은 남자라 상관없을 것 같긴 한데 의심살 수 있을 것 같아. 앞이 잘 안 보이는걸? 내 다친 발 안 밟게 조심들 하라고. 성큼성큼 걷자고. 안 그래도 요즘 바쁜데 허비할 시간 없어. 바쁘시다. 무엇가 바쁠까? 무열씨가 주원씨의 말꼬리를 잡고 늘어졌다. 거참 한 몇 달 동안 붙잡은 일이 이제 막판이란 말이다. 씨. 무슨 일을 하셨길까? 멍하니 대화를 듣고 있는데 무열씨가 팔을 툭 쳤다. 뭐해? 작은 거라도 나중에 필요할 곳이 있을지 모르니 제때 메모해. 아이씨. 저 경찰이 됐나요? 네. 진짜 메모를 했네. 좀 어이없는 아저씨다. 불이 켜지자 환한 빛이 눈을 찔렀다. 잠시 눈이 빛에 익숙해지기를 기다렸다 주위를 둘러보았다.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땀투성이었다. 승아는 손까지 떨고 있어 애처로워 보였다. 좁은 장소는 질색이다. 어서 여기서 나가야 한다. 아까 불을 켠 뒤로 계속 반짝거리는 게 있다. 이건 유리 조각? 태영아, 자세히 봐. 어딘가 이상해. 옆으로 돌리며 살피자 그것은 투명한 재질로 된 열쇠 모양의 유리 조각이었다. 열쇠 모양? 그걸로 문을 열 수 있는 거야? 오른쪽 방을 안 보고 갈 순 없겠지? 역시. 형사 선생님이 보기엔 다른 거 없어요? 진짜? 약한 빛이 새어들어오는 창문을 막은 판자를 치고 당기고 밀어도 보았지만 꼼짝도 하지 않았다. 열렸다. 약한 유리 열쇠가 열쇠 구멍 안에서 깨어져 버렸다. 안돼, 이러다 못 나갈지도 모른다고요. 진정 좀 합시다. 아직 아무도 안 죽었다고요. 곧 무열씨가 능글맞게 넘어갔지만 나는 입맛이 썼다. 한순간의 잘못으로 모든 게 잘못될 수 있다. 그때의 그 일지로. 다시 한번 그런 경험을 한다면 버텨내질 못할 것이다. 그러게 여자친구한테 마음 먼저 썼다가 어린애 하나 죽여버린 거. 공구? 침대 시트 아래 스패너라 준비한 티가 딱 나는데. 작은 스패너를 집어들었다. 더러워진 칫솔과 치약이 컵에 꽂혀있다.
다희씨가 질겁한 얼굴로 칫솔을 바라보고 있자 선호씨가 말했다. 치약은 칫솔에 묻혀서 지저분한 거 지우는데 지켜지. 누가 군발이 아니라 그랬냐. 일절만 하고 그만하지. 오늘따라 왜 이렇게 전화가 많이 오지? 중대장이었을 때 얻은 지식인가 보군. 사람들이 툴툴거렸지만 일단 치약과 칫솔을 넣어두기로 했다. 거울이 이상한 기괴한 느낌이 들고 똑같고 혹시 모르니까 다 확인한 다음에 하자. 세면대에 연결된 파이프다. 볼트와 너트로 이음새가 고정되어 있어 녹슨 정도에 비해 견고해 보인다. 왠지 눈에 밟히는걸? 더러운 물이 고여있다.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다. 세면대에는 안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더러운 물이 고여있다. 이 물 완전히 썩었는지 안이 보이지도 않네요. 안에 뭔가 있지 않을까? 강민씨가 손을 넣으려던 찰나 머리카락 한 가닥이 떨어져 순식간에 녹아버렸다. 섣불리 손 넣지 마. 강한 산인 것 같아요. 세면대에 다가섰던 사람들이 모두 물러섰다. 똑같이 아무것도 없겠지. 종이랑 책상에 프린트물, 통신 단말기, 그리고 온도 조절 장치. 기억력 좋죠? 벽에 어지럽게 덧칠한 낙서 같은 게 있다. 이런 것만 보면 지우고 싶다니까. 제대한 지가 언젠데. 선우씨가 툭 내뱉었다. 저 사람은 군대 체질인 걸까? 아니면은 그냥 군대 생활을 했다는 거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까? 두 번째 거 같기도 하고. 군대들 안 갔다 왔나봐? 이런 것 하나 못하고? 선우씨는 혀를 차며 벽으로 다가갔다. 잘 봐. 이렇게 칫솔을 가지고 문지르는 거야. 선우씨가 하니까 빠르네요. 뭐 사회에선 세제가 따로 있으니 거의 쓰지 않는 방법이긴 하지. 선우씨가 수십 번 세차르게 문지르자 벽에 어지러운 낙서들이 천천히 지워졌다. 이건 제멋대로 그어진 선이 없어지자 갈증 속에 길이 있다는 문장이 나타났다. 갈증 속에 길이 있다? 벽에 숫자가 어지럽게 쓰여있다. 1부터 9까지 두서없이 적혀있군. 이것도 어떤 힌트 아니겠어? 모두 잠시 생각에 잠겼다. 세면대 밑에 파이프를 고정한 볼트와 너트를 풀어 파이프를 빼냈다. 파이프를 뽑자 고여있던 액체가 아래로 빠져나갔다. 물이 다 내려갔어. 안에 뭔가 있어요? 손뼉을 치며 다가오는 다희씨를 바라보다 뒤에 주원씨가 눈에 띄었다. 뭐가 이리 복잡해. 문도 얄팍하게 생겼는데. 저거는 내가 아작낼 거니까 뒤에 앉아서 구경이나 해. 주원씨는 문을 몇 번 밀어보다 뒤로 물러섰다. 어쩌려고요? 응? 당근 몸통 박치기지. 그거 말고 뭐가 있어? 이 정도는 제끼고 갈 수 있어. 이봐요 아저씨, 뒤에 뭐가 있을 줄 알고 그래요? 참아요. 나도 말리고 싶군. 비켜봐. 한 큐에 끝날 거 뭐 하려고 이렇게 생고생을 해? 지혜씨나 강민씨, 은영씨는 주한씨를 방치하고 있다. 요새 일도 많은데 이럴 때가 아니라고. 후딱 끝내고 가자. 주한씨가 문을 향해 달렸다. 아, 이거 말리는 선택지는 없어? 문이 세차게 열린 것도 잠시. 온 힘을 다해 부딪힌 주한씨가 빨려 들어가듯 방 안으로 사라지고 반동처럼 문이 세차게 닫혀버렸다. 이 아저씨는 말릴 수가 없구나. 근데 진짜 죽은 게 맞을까? 다시 닫혀버린 거야? 남자의 비명소리와 끔찍한 소리들이 들렸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거지? 이 문 어서 열어! 사람들이 문을 두드리고 밀어보았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다. 태연아, 아까 물이 빠진 자리에 이런 게... 그러니까 입을 벌리고 있으면 저 눈이 별로 안 무서운데 입을 아까 닫고 은은하게 웃고 있으니까 저 눈이 너무 무서웠어. 승아가 가리키는 곳을 보니 물이 빠진 세면대 바닥에 긁힌 듯한 숫자 4가 쓰여 있었다.
이게 이 방을 나갈 힌트인가? 세면대에 숨겨져 있던 숫자 4 그리고 4가 생겨진 이 타일은 너무나 손쉽게 떨어져 나갔다. 안에는 작은 단추가 숨겨져 있었다. 버튼? 단추를 누르자 문 안쪽에서 장치가 돌아가는 소리가 시끄럽게 울렸다. 열렸다. 더 필요한 거 없었고 일행이 벗어났다는 거는 나오는데 사인은 아직 안 나오네. 저거는 왜 색이 다를까? 장갑 쇠뭉치 오케이 얻고 가. 와 이건 몰랐네. 키워드 자주 확인해야 되는구나. 언뜻 보니 쓸만한 거. 여기를 건드려야 되나? 이미 넘어가서? 설마? 안 돼. 어떻게 해? 조한 씨는 지난 몇 달간 진행하던 일에 마무리를 짓지 못한 채 이곳으로 왔다고 한다. 그 때문인지 다급하게 서두르는 듯한 느낌도 든다. 아니 미입수 키워드가 저렇게 많은데 쇠뭉치 어떻게 만져? 안되네. 일단 아까워. 시체 없는 줄. 어지럽혀진 방 안에 낯익은 복장의 남자가 쓰러져 있었다. 거친 저항의 흔적인 상처 투성이의 발이 깨끗한 옷 안에서 빠져나와 있다. 그것은 분명 주한 씨였다. 아니, 주한 씨였던 것으로 보였다. 그의 얼굴이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어 있기에 모두 경악과 공포에 찬 눈으로 주한 씨를 내려다보았다. 죽음으로 사죄하라는 처음의 말은 빈말이 아니었다. 그건 우리들을 이곳에 불러 모아 고통스러운 죽음으로 인도하겠노라는 악마의 선언이었다. 승아가 잡은 손이 차갑다. 그걸 느끼는 순간 퍼뜩 정신이 들었다. 모두 정신 차려요. 이쪽은 진작부터 정신 차리고 있다고? 무열 씨는 돌아서서 모두에게 말했다. 모두 동요를 가라앉혀야 살아나갈 가능성이 높다는 걸 명심들 하시고 태연이라고 했지? 그쪽은 자네 여자부터 위로하도록 해. 잠시의 패닉 상황이 지나가고 울며 쓰러졌던 몇몇도 자리에서 일어났다. 다혜 씨의 상태가 많이 좋지 않았지만 결국 그녀도 일어설 수밖에 없었다. 의사 양반? 시체를 보니 좀 어떻습니까? 나는 정형이라 시체를 파악하기는 어려워요. 찰과상 말고도 특히 얼굴이 심하게 훼손되었어. 무일 씨가 보기엔 좀 어떤가요? 미심쩍은 부분은 분명히 있지. 그게 무엇일 것 같나? 무일 씨는 중얼거리다 갑자기 질문을 던졌다. 미심쩍은 방법점은? 시체 온도 아니야? 일단 범인의 종족. 범인은 어디로 갔느냐가 아닐까요? 뭐 범인이 어디로 갔냐? 어딜 가긴 어디로 가. 도망갔겠지. 저 앞에 방도 있고 비밀통로도 있었지. 알게 뭐야. 정말 띨띨한 대답이군. 다른 거 말고 눈앞에 상황부터 집중하라고.
아, 미안해. 겁나 꼽죠. 힝. 시신의 배 부분에 작은 종이가 접힌 채 떨어져 있다. 종이에는 붉은 글씨로 죽이라는 글자가 쓰여 있었다. 편지는 마치 피로 쓴 듯 불길한 기운이 맴돌았다. 아저씨 겁나 무라해. 현실성이 없을 정도로 차갑고 딱딱했다. 명함 몇 장과 파일링된 서류들이다. 명함에는 주한 씨의 이름과 솔로몬 심부름 센터라는 상호가 쓰여 있다. 아래의 종이 뭉치는 계약 서류 같은데요. 계약서 뭉치에는 신체 포기와 차용 증서를 비롯한 각종 악질적인 서류들이 가득했다. 이렇게 나쁜 짓들을 했으니 이런 꼴로 주고 마땅하다고 말하고 싶은 건가? 그야말로 전형적인 사이코의 수작이지. 무열 씨는 중얼거리며 파일링 뭉치를 뒤적거렸다. 결벽적일 정도로 깔끔하게 정리했는데 최근 게 없군? 무열 씨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뭉칫더미를 내려놓았다. 요 몇 개월이 가장 바빴다. 어서 끝내야 된다. 이런 소리를 입에 붙이고 살던 양반인데 말이지. 그게 아니라 최근에는 이 일을 한 거겠지. 최근 서류는 구하지 못해서가 아닐까요? 하긴 꼭 모든 서류를 준비해 놓아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건 댁들이 정말 갈 때까지 간 놈들을 보지 못해서 하는 소리지. 그 후에도 무열 씨는 몇 장의 종이를 꺼내보며 시간을 보냈다. 키워드 한 번씩 확인을 해야 되나 봐. 놓고 지나친 무언가가 분명히 있다는 항상이구나. 잉. 왜 미수야 근데? 했는데. 환기통은 양쪽으로 막혀져 있다. 이 부분 벽이 비어있는 것 같아. 뜯어보자. 커터칼을 어디서 구했더라? 기계실, 스위치, 전공이, 공대생. 막대를 이용한 스위치야. 막대가 필요해. 셔터문을 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겠지. 문 위에 작은 장치. 커터칼이 여기 있었구나. 뜯어줘. 커터칼을 사용해서 벽 뒤에 빈 공간을 뜯어보자. 일단 벽은 뜯어냈으니까 벽 안에 작은 철제 상자가 있다. 아, 이거 철제 상자였구나. 어쩐지 철판 맞네. 아, 그래서 버텼구나. 잠겨있진 않은 것 같은데? 벽 안은 이제 텅 비어있다. 아, 잠깐만. 아, 내가 이거 안 물어보고 그냥 내가 해버려서 주원 씨한테 안 물어보고 이것도 근데 뭐 1회차 때 했었으니까. 이걸 끼우면 될 것 같은데 들어가지 않았다. 이게 아닌가? 아님 더 확실하게 할 줄 아는 사람을 찾아볼까? 철제 상자였다니. 다시 생각해도 머리가 많이 아프군. 이 정도면 가능하겠어. 막대가 빈 공간에 끼워졌다. 그런 식으로 하다 고장나는 건 아니겠지? 다른 방법 있어요? 초치는 소리 하지 말고 가만히 좀 있어봐요.
어디 시도해보지. 문이 열리고 강민 씨가 다시 몸을 일으키는 순간 맹렬한 기세로 문이 닫혔다. 어떻게 된 거야? 무턱대고 나가다 저문에 끼이기라도 했다면. 레버를 올리면 문이 열리지만 손을 놓으면 즉시 원래대로 닫혀버리는 듯하군. 다시 돌아올 수 없을지도 모르는 이곳에 게다가 시신과 한 방에 사람을 남겨놓을 순 없다. 상자를 고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거 두 개는 영원히 못 얻겠구나. 계속 앞에 있겠구나. 빈 상자를 레버 아래 끼운다면 막을 수 있을 겁니다. 맞아. 어쨌든 빨리 나가자고 송장하고 같이 있는 취미는 없소. 강민 씨가 다시 레버를 잡아 올렸다. 지금이다. 박스 끼워. 강한 힘으로 내려가고 있으니 오래 버티지 못할지도 몰라. 강민 씨가 손을 떼자 상자에서 곧 부서질 듯이 소리가 나기 시작했다. 이대로는 상자가 부서져 버릴지도 모른다. 다음 방으로 갔는데 막혀있다면 돌아갈 길이 없어지는 것이다. 상자를 방치한 채 이동하는 게 과연 옳은 일일까? 의자를 쓸 수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안 가면 안 죽긴 하지. 기다려보자. 다시 돌아갈 길이 없다면 큰일이다. 어? 나만 남는 거야? 먼저들 이동하세요. 전 만약을 대비해 이 상자를 지키고 있다가 뒤따라가겠습니다. 태어나! 승아가 놀란 눈으로 돌아보았다. 괜찮아. 그쪽 방에 길이 있다면 나도 곧바로 들어갈게. 뭔 소리라는 거야? 받쳐놓은 상자가 부서질 것 같아서요. 한 명이라도 보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인간성은 합격인데. 무열 씨는 무얼하고 툴툴대더니 사람들을 따라 저쪽 방으로 향했다. 나를 제외한 모두가 방 안으로 들어갔다. 길은 있을까? 어? 내가 잡고 있어도 다치는구나. 갑자기 닫힌 문에 당황하며 박스 쪽을 보았지만 그대로였다. 이게 어떻게 돼? 갑자기 뒤통수에 강렬한 충격이 느껴졌다. 바닥에 쓰러진 채 신음하고 있는 나를 누군가 뒤에서 들어올렸다. 누구? 나를 들어올린 자는 아무 대답 없이 내 목을 감싸 안았다. 우두둑 하는 소리와 함께 의식이 멀어졌다. 발버둥 치던 몸에서도 힘이 점점 빠져나갔다. 모두는 무사할까? 마지막으로 승아의 얼굴을 떠올리고 끝없는 어둠 속으로 빠져들어갔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국화 것이네요. 매너 있는 조문객이네. 이거는 엔딩이 아니라 게임 오버구나. 아니, 내가 잡고 있으면 안 가야 맞는 거 아니에요? 어디죠? 정답, 아저씨한테 혼난 다음이야? 아이, 참. 여기는 확인했을까? 스위치야. 전공 때문에 알아. 끼울 만한 걸 구해줘. 지금 키워드가 장갑이랑 쇠뭉치는 모르고 이거 분해부터야? 오케이. 요거는 강민 씨한테 바로 전달. 으쌰. 문이 열렸다가 다시 닫혔다. 끼기라도 했으면. 레버를 손을 떼면 원래대로 닫혀버리는군. 남길 순 없다. 고정시킬 만한 게 없을까?
키워드 얻었고 사용하고 빨리 갑시다. 모두와 함께 행동을 하자. 내가 비타민이 부족한 건지 아니면 여기가 캄캄한 건지 누가 말 좀 해봐. 너무 어두워. 일단 돌아가는 편이 낫지 않을까요? 갑자기 문이 세차게 닫혔다. 젠장 안 돼. 그녀가 회사에서 첫 번째 자살을 시도한 것은 지난 가을이었습니다. 뉴스? 방 안에 뉴스캐스터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늘어난 듯한 낮은 억양, 노이즈가 잔뜩 낀 음질이 음산한 느낌이다. 직장으로 복귀한 지 1개월 만에 김 모양은 다시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이번에는 아무도 그녀를 구할 수 없었습니다. 이 사건을 두고 사회병리의 심각성과 자살 미수자 관리 소홀의 문제가 큰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잠깐, 지금 문에서 소리가? 갑자기 강한 빛이 들어와 눈을 찔렀다. 몸을 숨겨! 그렇게 말해도 방 구조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는 불가능했다. 이건 피할 수가 없구나. 다이 씨의 목이 부자연스럽게 꺾여있다. 기괴하게 번진 립스틱 자국은 창백한 얼굴과 섬뜩한 대구를 이루었다. 지혜 씨, 희생자를 살펴보시죠. 무열 씨의 말에 지혜 씨가 다가가 맥을 짚었다. 목이 부러져서 즉사했어. 분명히 중간에 문이 열렸지? 그때 저지른 건가? 방금 문이 열렸을 때 누가 들어오거나 나가는 걸 본 사람 없나? 다들 멍하니 고개를 저었다. 갑자기 들어온 빛 때문에 그쪽을 제대로 보지 못한 거겠지. 그렇게 다이 씨까지 희생자가 되고 말았다. 아직은 아니야. 좀 더 버텨달라고. 무열 씨는 닫힌 문 쪽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뭐예요? 아저씨 흑미룡 있어요? 와. 진정해. 막시무스. 이거는 똑같고. 주한 씨는 얼굴 가격해 사망. 흥신소에서 나쁜 일 한 거를 불려왔다는 느낌. 죽이라는 쪽지. 라디오 방송. 오. 최근의 문서들은 누락되어 있는데 이건 확실히 지혜, 무열의 심성? 워워, 아직은 아니야. 진정의 막시무스. 쪽지에는 이라고 쓰여있다. 그건 되었다 치고 어디 보자. 무열씨는 다이씨의 지갑을 뒤적거리다 명함 몇 장을 꺼내어 주머니에 넣었다. 다르긴 달라. 나도 보여줘. 나도 나도 보여줘. 나도 궁금해. 이거 나도 궁금해. 사도와 옆의 원. 각도의 사도를 의미할까? 술병. 지혜씨가 서랍을 내려다보고 있자 무열씨가 다가갔다. 관심 있는 거라도 있습니까? 지혜씨가 흠칫하면서 물러섰다. 무열씨가 다시 한 걸음 다가가며 말을 이었다. 아까 김주환이 죽었을 때 정형이라 제대로 된 파악이 힘들다고 했었죠. 하지만 방금 죽었을 시체가 너무 차갑다 같은 기본적인 내용은 알 수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죠? 지혜씨가 범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말이죠. 아무래도 지혜씨는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겁니다.
맛이 간 의사거나 의사가 아니거나. 지혜씨는 아무런 대꾸 없이 자리를 떠났다. 허. 제대로 된 의사가 아니긴 한데. 잠깐. 열쇠 구멍이 보인다. 지혜씨가 문을 바라보며 우물하게 말을 한다. 지혜씨는 쉬이 판단하여 알려줄 수 있는 사항까지 알려주지 않았다. 무열씨는 그녀가 의사가 아니거나 뭔가 숨긴다고 생각하는 듯. 그것도 그러네. 이 생각은 못했는데. 그러네. 나도 아는 거를 의사가 모르는 거는 좀 이상하긴 하지. 핏자국도 없고요. 일단 바닥에 끓긴 자국. 이게 끝이야? 이게 정말 사도일까? 아니, 방위 표시일 수도 있잖아. 저쪽 바닥에 긁힌 자국이 있다. 캐비넷일까? 예. 키워드 다 얻었나? 오케이. 혹시 말이야. 저 바닥에 쓰인 사도라는 글자 방위를 표시하는 건 아닐까? 그냥 보면 숫자 4로 보이지만 동서남북 방위를 표기하는 기호가 아니냐는 거지. 작은 동그라미야말로 힌트가 숨겨진 위치를 표시하는 거지. 그럼 그건 캐비넷 쪽인데요. 게다가 끌린 자국 좀 봐. 아무리 봐도 캐비넷이 끌린 자국이지? 분명히 여기 뭔가 있다고. 캐비넷 안에는 아무것도 없고 바닥에는 끌린 자국이 있더라. 그렇다면 끌어내 살펴보기 도와주시죠? 오, 2회차는 빠르당. 캐비넷 뒤쪽을 살펴보았다. 좁은 틈새에 열쇠가 떨어져 있다. 좀 더 끌어내야겠는데? 쉽지 않았다. 납덩이로 만든 것처럼 무거워 더 끌어낼 수는 없겠어요. 열쇠만 건져 올릴 방법은 없을까? 긴 장대 같은 것이 있다면. 나 라디오 안 봤구나. 라디오를 틀자 은영씨가 몸서리치며 비명을 질렀다. 잠깐! 무열씨가 끼어들었다. 난 반복 청취하고 싶은데 은영씨는 잠시 이걸 듣기 평가다 생각하고 있어봐요. 무열씨는 은영씨가 대답도 하기 전에 스위치를 넣었다. 직장으로 복귀한 지 그녀를 구할 수... 잠깐만. 구할 수 없었다. 아까 원래 저 내용이었겠지? 요컨대 다이씨는 누군가를 혓바닥으로 죽음에 이르겠다는 말이군? 말 그대로 범인은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고 하고 있지. 이런 방송을 틀어놓고 저지른 이유가 뭐겠습니까? 다이씨가 바로 그 가해자이기 때문일 겁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 앞에서 나 역시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 것은 유감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흥미로운 상황이라는 걸 부정하고 싶진 않군요. 난 이런 일에 매력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같이 살아나려면 그 점을 염두에 두셔야겠군요. 은영씨보단 나아요. 적어도 솔직하잖아. 무열씨도 분명 보통 사람은 아니다. 그래, 또라이긴 해. 어쩌면 이 사람은 우리의 생사 여부에는 별 관심이 없을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 긴 안테나다. 맞다. 안테나를 벤치로 뽑아. 오케이, 다 얻었고
어떤 회사 여직원이 비방과 음해를 이기지 못하고 계속된 자살 시도 끝에 죽음에 이르렀다는 내용의 라디오 뉴스. 무열 씨는 사건의 전개에 매력을 느끼고 있다. 어쩌면 모두가 죽어도 자신이 즐거우면 그만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럴 수도 있지. 안테나로 열쇠를 빼줘. 조심스럽게 움직여 열쇠를 건져냈다. 없겠지? 리액트 키워드? 오케이. 가라! 셔터 문 뒤쪽에서 철컥하는 소리가 들렸다. 열쇠를 다시 뽑아 주머니에 넣었다. 아 맞아, 이걸로 원래 계단문 열었지? 아 그러네. 그럼 여기 안 왔으면 못 내려가긴 하는구나. 나갑시다. 시체 없어졌을 거고. 아까까지만 해도 여기 누워있던 주한씨의 시신이 사라졌다.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어떻게 된 거지? 나머지는 그대로였고 얘도 박스가 없어졌네. 리액트 키워드 없지? 오케이. 아 아까워. 그냥 차근차근 할걸. 계속 맨 앞에 고정되어 있어야 되잖아. 갑시다. 맞는다. 열쇠가 조용히 밀려 들어가고 철컥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다시 빠지진 않는다. 이제 내려갈 수 있어. 사람들이 낮게 환호했다. 하지만 죽은 두 사람과 아래층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은 여전히 두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다. 조심해서 내려가 보죠. 모든 건 이제 막 시작했을 뿐이야. 진짜 즐거운 건 이제부터라고. 아래층에는 넓은 홀이 있었다. 넓다. 홀이군. 5개의 부서진 문이 늘어선 옆으로 철문이 있다. 가운데에는 두꺼운 유리로 보이는 뚜껑이 닫힌 큰 장식장이 있다. 완전 박살들이 나있군. 분위기 참 험악하네. 기분 나빠. 홀은 위층보다 공간이 넓어 보인다. 작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위층의 좁고 막힌 방들은 폐소공포증인 나와 승아에겐 너무 힘든 시련이었기에 위험은 여전하지만 약간 안정되는 기분이 든다. 지혜씨 괜찮아요? 얼굴이 하얀데? 아, 네. 약을 먹는 게 있는데 때가 있어서. 지혜씨는 주머니에서 작은 병을 꺼내어 먹었다. 작게 떨며 괜찮다고 하지만 무열씨는 지혜씨의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 알코올 중독이랑 뭐 본인이 아는 증상이랑 빗대어서 보고 있겠지. 두터운 장식장이다. 여럿이 시도해보았지만 손에 땀까지 배어. 뚜껑 아래쪽에 끼워서 들어올려보는 건 어때? 이거 바로 되는구나. 그럼 들어올릴 테니 그대로 잡고 옆으로 옮기는 거예요?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힘을 모아 유리판을 옆으로 밀어냈다. 틈새 안으로 손을 넣어 장식장 안에 세기둥들을 꺼냈다. 스패너는 완전히 휘어져 버렸다. 약하고 연한 재질로 되어 있는 게 아니었나? 나 손바닥 자국 보고 싶은데. 오케이. 키워드도 딱히 없고.
빗소리만 조용히 들리는 작은 창문이다. 사람이 나가기엔 너무 작다. 시트를 걷어보자 아무것도 없었다. 쓰레기통은 텅 비어있다. 오래되어 보이는 방 안에 손바닥 모양이 새겨진 석판이 있다. 가장 나은 것을 긍정한다. 본래 있던 것이 사라진 자리에 라고 덧붙여 있다. 본래 있던 것이 사라진 자리? 본래 이거 힌트가 많이 바뀌었네? 본래 있던 것이 사라진 자리면은 여기 아니야? 본래 있던 것이 사라진 자리? 뭘까? 벽에는 심한 균열이 있지만 안쪽에만 있고 옆방이 통하진 않는다. 시트를 걷어보았지만 아무것도 없다. 통을 열어 안을 살펴보았지만 별다른 건 찾을 수 없다. 소파를 자세하게 조사했지만 뭐야? 원래 있었나? 시트 아래에서 가늘고 짧은 쇠막대가 나왔다. 바뀐 것 같은데? 저 너머를 가리킨다. 기둥을 탁자에 꽂자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기둥이 안에서 고정된 듯 빠지지 않았다. 잠깐 기름 봐야 돼. 혹시 모르니까. 오케이. 딱히 보여줄 별 얘기 없네. 간간히 봐야 되니까 귀찮네. 원래 있던 선호 씨가 어디 갔죠? 방 안을 둘러보던 승아가 물었다. 그러고 보니 방금 전까진 있었는데 이런 장소에서 사라지다니 좋지 않군? 좋지 않아? 모두 선호 씨의 이름을 큰 소리로 불렀다. 다른 방들에도 별다른 건 없어 보이는걸? 문 밖에서 선호 씨의 모습이 나타났다. 어딜 갔다 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부르는 소리 못 들었어요? 네? 사람들이 한 방씩 몰려다니길래 다른 방부터 찾아보려고. 게다가 부르는 소리는 전혀 안 들리던데요? 방과 방끼리는 벽으로 방음이 되는 모양이네요. 여러 사람이 불렀는데. 이 친구야, 그런 거에 감탄하고 있을 때가 아니지. 웬만하면 이런 거 떨어지지 않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뭐가 기다리고 있을지 모른다고요. 이거 적어놔. 무열 씨가 금연감을 씹으며 말을 던졌다. 밑도 끝도 없이 이거라니 무엇을? 선호의 수상한 행동에 대해서 적어놔야지. 방해 구조인가? 무열 씨의 이야기도 이걸 지적한 게 분명하다. 이게 맞았을 때의 반응인가? 그러네. 다행이다, 맞췄구나. 휴. 빈 공간의 안쪽에 작은 쇠막대가 들어있었다. 베개는 안 들어오네. 확인 안 했다고. 시트 아래에는 아무것도 없다. 석판 아래에 작게 글자가 쓰여있다. 거꾸로 세워 저주하고 비난한다. 어둠 속에서 기다린다. 이거 원래 쓰레기 버려진 것이라고 다 쓰레기는 아니다 뭐 이런 느낌의 말이었잖아. 그래도 쓰레기일 것 같긴 한데 여기도 원래 있다가 없어진 그런 얘기 아니었어.
HS 알려주세요. 탐정님. 변치 않음을 선언한다. 시트를 들어봐도 아무것도 없었다. 기름 자국. 이거지. 중간 길이의 쇠기둥을 꺼냈다.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기둥이 안쪽으로 물렸다. 이제 새끼 손가락. 어둠 속에서 기다린다. 맞긴 해. 어? 아씨, 다른 방이었나? 시트 아래엔 아무것도 없다. 굳은 신의를 맺는다. 편안한 잠자리를 경계하라고 덧붙여져 있다. 이게 이거 있는 힌트가 아니라 앞으로의 일에 대한 힌트가 적혀있네? 어둠 속에서 기다리고 잠자리 조심하고 다음 얘기 뭐였지? 일단 쓰레기통 한 번씩 봐야 되긴 해. 여긴 쓰레기통이 없네? 아, 통에 있네? 이거 아니지 않았나? 많이 바뀌었네. 아닌가? 베개를 못 보네? 이야. 잠자리를 조심하라. 편안한? 그게 여기 아닌가? 아까 그 침대?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한 번씩 다 봐. 시트는 아니고 침대 시트 아래엔 없고 여기도 아니야? 장식장을 조사했지만 별다른 것은 없었다. 근데 모든 조각이 다 있긴 해. 침대에서 뭐가 나온 게 있나? 기둥이 물렸다. 와, 씨, 재밌네. 열쇠까지는 얻어야지. 열린 장식장 아래에 작은 서랍이 튀어나와 있다. 아까는 분명 아무것도 없었는데. 열쇠가 들어있겠지. 응. 가리키는 곳. 하늘에 빛이 있다. 이건 그대로네. 지혜씨가 창백한 얼굴로 손을 가늘게 떨며 불안한 눈을 이리저리 굴리고 있다. 2층에 무언가가 그녀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걸까? 지혜씨가 아까부터 영 상태가 이상하지 않나? 네. 아까 얘기한 약 때문이겠죠? 에헤이, 이렇게 사람 말을 그대로 믿으면 어쩌나? 무열씨는 고개를 젓다가 팔로 목을 휘어잡았다. 그걸 숭아가 눈이 휘둥그레져 바라보았다. 사람은 누구나 거짓말을 하게 되어 있다고. 지혜씨도 곧 바닥을 보이게 될 테지. 내가 찍은 만큼 자네는 날 실망시키지 말게. 계속 그 맹건 먹어. 오케이, 매달 가리키는 곳. 하늘에 열쇠가 있다. 손을 모티브로 만든 5개의 방, 가리키는 곳이랑 검지, 이 방이었겠지. 하늘에 빛이 있다는 벽 위에서 빛나는 열쇠였겠네요. 이걸로 옆방의 문을 열 수 있겠어. 하지만 이상하다. 아까는 아무것도 없었다.
범인은 어딘가 우리가 훤히 보이는 곳에서 지켜보고 있을까? 아니면 무슨 생각하나? 아, 그게 분명 아까 방을 돌아다닐 때는 없던 것이 지금은 있다는 게 이상해서. 맞아. 범인이 귀신이 아닌 바에야 이런 일은 불가능하지. 자네 생각이 내 생각과 같은지 궁금하군. 내 생각은 내부인지. 누가 수작을 부리고 있다면 분명히 흔적이 남아야 할 텐데 믿고 싶진 않지만 범인은 내부에 있을지도 모르겠군요. 오고 가면서 열쇠 같은 걸 꽂아 놓는 거지. 우리는 여러 방을 돌아다녔어. 그 사이에 이런 짓을 할 수 있을 기회는 많지. 무열 씨는 나의 부축을 받으며 침대 쪽에 걸터 앉았다. 자네나 여자친구나 사람 잘 믿는 캐릭터인 건 나도 대강 알겠어. 하지만 지금은 목숨이 걸려 있지 않나? 적당히 해두라고. 범인이 우리 안에? 아직은 심증뿐. 정확히 단정지어 말할 순 없다. 와, 키워드 많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아무에게도 흔적을 들키지 않고 우리가 방금 있었던 방에 힌트를 남기는 범인. 외부인에게는 불가능해 보이는데. 졸려요. 딱 잘 시간이야. 10시 반. 그러므로 오늘은 여기까지. 열쇠를 열면 되니까 다음에 시작할 때 깔끔하게 아주 좋습니다. 금요일에 올릴지 월요일에 올릴지 이거는 조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보아요.